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수요일에 아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어제까지 계속해서 비가 내렸는데 오늘 아침에는 굉장히 날씨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날씨 보니까 오늘은 하루 종일 좋은 것 같은데요. 또 내일은 또 조금 비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비가 내려서 그런가요? 어제는 암호화폐 시장이 전반적으로 또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어제는 이제 장중 9,500달러까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오늘은 다시 밑에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9,756달러 회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어제의 하락에 굉장히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현재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죠. 네, 코로나에 대한 이제 백신 호재로 주가는 상승을 했는데, 네, 이 이유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이 1만 달러 눈 앞에서 하락을 했다. 하락의 이유가 이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일 코인포스트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백신 호재로 주가가 상승하지만 이제 비트코인은 1만 달러 눈 앞에서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미국 뉴욕 증시는 코로나 백신 개발로 인해 이제 지난 주말보다 911달러 약 3.85% 오른 24,597달러로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 네, 그 배경으로서는 두 가지 요인을 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세계 경제를 현재 진행형으로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긍정적 서프라이즈인데요. 이제 미국의 생명공학기업 모더나가 18일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의 임상시험에 대해서 피실험자에게 이제 항체가 확인되어 면역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네, 2018년 신규 주식 공개 IPO를 한 이 회사 주가는 한때 30% 가까이 급등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네, 30%면은 이제 주식 시장에서 오를 수 있는 하루 최대 상승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서 7월부터 3단계가 되는 대규모 임상시험의 개시를 예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두 번째로는 지금 유가 상승이라고 합니다. 네, 서부 텍사스 중진류는 한때 10% 고공행진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뉴욕 원유 선물은 두 달여 만에 배럴당 30달러대를 이제 다시 회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계 규모로 수요가 격감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혼란이 깊어졌던 것은 기억이 새롭다 이렇게 나오면서 네, 비트코인은 지금 10,000달러에서 급락을 했죠. 10,000달러를 넘냐 못 넘냐 9,900달러까지 장중 올랐다가 또 하락을 하는 등 좀 변동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메디블록 같은 경우는 거의 100%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었다 이런 내용도 봤었는데 네, 코로나19에 대한 이제 백신이 개발이 되고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좋죠. 긍정적입니다. 사회 경제 전반적으로 지금 코로나가 가져다준 경제적 타격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규모이죠.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때이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플러스 1998년 IMF가 지금 현재의 위기다. 그것보다 훨씬 더 상회한다 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 만큼 하루빨리 좀 종식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서 현재 주식과의 증권과의 상관관계가 좀 멀어지고 있다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좀 하락을 하면서 이런저런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네, 한 외신에서는 나스닥 IPO 규정 추가 검토를 하고 있다. 중국계 채굴 기업은 이제 직격탄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만큼 굉장히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내용들도 굉장히 많지만 그와 반대로 긍정적인 소식들 또한 가격 하락에도 불과하고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네, 지금 암호화폐 비트코인과의 가격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다고 판단되는 USDT 이제 테더도 세 번에 걸쳐 약 912억 원의 이체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물론 후오비 내부에서 이동이 발생을 한 건데 테더와 이제 비트코인 가격과의 스캔들이 굉장히 많은 만큼 아무래도 USDT나 이제 테더에 관련된 글만 나오더라도 눈이 갈 수밖에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죠.
네, 그러면서 지금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가격에 대한 예측들이 굉장히 난무하고 있습니다. 다 이제 긍정적으로 예측을 하고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데, 네, 한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이 9,200달러 선을 만약에 지킨다면 단기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제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 동시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죠. 네, 지금은 이제 9,700달러 선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일단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OKEX 소속 애널리스트 네오가 19일 공식 채널을 통해서 비트코인이 9,200달러 선 상방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한다면 단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그는 5월 초부터 비트코인이 10,000달러 선 저항에 가로막혀 상승 돌파가 좌절했다. 이에 따라 현재 비트코인은 8,550에서 1050달러 선 사이의 중기 박스권을 형성했다고 하네요. 네, 9,500달러 선과 9,200달러 선이 의미 있는 지지선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10,000달러 상승 돌파 시도가 수차례 좌절되며 상승 모멘텀은 약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9,200달러 선 상방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한다면 단기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만 반대로 해당 지지가 무너진다면 8,550달러 선까지 하락할 수 있다 분석을 했습니다. 네, 다행히도 이제 9,200달러 선이 무너지진 않았죠. 현재 9,700달러 선에 머무른 상태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심리적 저항선 10,000달러 돌파 이후 이제 1,500달러 선이 그 다음 저항선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1,500달러는 작년 2019년 8월 이후 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5차례 총 이제 이번까지 6차례 시도가 있었지만 단 한 번만 넘고 그 전까지는 단 한 번만 6번 중에서 딱 넘었다고 하는데 1,500달러 선을 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11,000달러, 11,200달러 선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일단은 10,000달러라는 심리적 저항선을 하루빨리 뛰어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큰 상승에 바로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네, 지금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들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네, 메사리어 CEO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투자 수익률이 대형 은행주보다도 높다, 훨씬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금융 미디어 FX 스트릿에 따르게 되면 최근 암호화폐 전문 분석 업체 메사리의 최고 경영자인 라이언 셀키스가 자신의 트윗을 통해서 비트코인은 지난 3월 한 차례 급락을 겪었음에도 JP모건, 웰스파고 등 미국 대형 은행주보다 투자 수익률이 높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그는 비트코인 가격은 연초 가격 대비 36% 이상 올랐지만 대다수 우량 은행주들은 급락을 면치 못했다. 주식시장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침체의 충격을 피하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3월 13일이죠. 이제 검은 목요일이라고 불릴 만큼 비트코인의 가격이 반토막이 나고 비트코인뿐만 아니고 지금 나스닥, 유럽 증시, 지금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 이런 모든 전 세계 증시들 안전자산인 채권, 원유, 이것저것 다 떨어졌죠. 다 하락을 했는데 가장 높은, 가장 빠르게 회복률을 보여주는 게 바로 비트코인 새로운 안전자산인 디지털 자산인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만이 유일하게 가파른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자산들도 회복세를 보여주지만 지금 암호화폐 시장만큼의 회복세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이것을 얘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난 3월과 비교했을 때 말고도 1년 전, 2년 전, 3년, 5년, 10년 그래프를 보더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비트코인의 투자 수익률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주류 시장이 아니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거의 99%는 암호화폐 시장에 단돈 10원이라도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시겠죠. 네, 여러분들 그리고 저 모두 지금 암호화폐 초기 투자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현재 암호화폐에 대해서 아무것도 거의 정해진 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보다 암호화폐 시장에 모든 시가총액이 훨씬 작은데 이게 어떻게 지금 초기 시장이 아니겠습니까? 네, 한 기업보다 글로벌 기업보다 시장이 작은 시장은 없습니다. 아직 암호화폐 시장이 유일하죠. 그리고 금보다 시가총액이 네, 갑자기 너무 감정이 격양됐나봐요.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금보다 시가총액이 거의 32배
적습니다. 말이 안 되죠. 굉장히 작은 시장이다. 지금 여러분들과 저는 완전 초기 투자자, 초기 중에 완전 초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초기 투자자이다. 이렇게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큰 시장에 미리 투자를 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글래스노드 같은 경우는 지금 비트코인의 긍정적인 지표를 언급했는데 채굴 수익의 하락이 긍정적인 지표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과연 이게 무슨 내용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굴자의 수익의 심각한 하락은 이전 사이클의 연상을 시킬 수 있는 비트코인의 상승의 시작을 의미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온체인 리서치 업체 글래스노드는 비트코인의 푸엘 멀티플 지표가 2019년 1월 이후 처음으로 녹색으로 표시가 됐다 언급을 했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글래스노드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이 큰 수익을 얻기 위해 비트코인을 더 많이 축적하는 우수한 기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비트코인 분석가 데이비드 푸엘이 개발한 풀 멀티플은 이제 비트코인의 일일 발행 가치를 연간 이동 평균으로 나눠서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하는데 네, 세 번째 반감기 결과 신규 비트코인의 1일 발행량은 절반 12.5BTC에서 6.25BTC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네, 48%라는 폭락은 채굴자들의 수익에 큰 타격을 입혔다. 블록체인 데이터는 분석을 했는데요. 네, 풀 멀티플이 이제 2012년과 2015년 등 지금까지 모든 약세장 바닥권을 표시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점점 강세장으로 갈 것이다. 뭐 가는 중이다. 가고 있다. 이미 강세장이다. 이런 얘기들, 뭐 지표들 많은 것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첫 번째 반감기 이후 1년 뒤가 새로운 신고점, 두 번째 반감기 이후 1년 반 뒤가 새로운 신고점 달성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신고점이 여러분들이 거의 이제 아마 투자 진입했을 2017년 말, 2018년 초죠. 네, 지금 2020년 5월 세 번째 반감기가 됐습니다. 역사적으로만 봤을 때, 네, 길게 봐서 1년 반, 2년이라고 치면은, 네, 1년 반이면은 한 2021년 말이죠. 2년이면은 2022년 5월입니다. 그때쯤 이제 새로운 신고점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과연 어떻게 될까요? 네, 점차 신고점 전에도 계속해서 바닥을 다지면서 천천히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네, 현재도 지금 반감기가 지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한 8일 정도, 일주일 조금 지났는데 조금씩 바닥을 다지고 있죠. 확실하게 바닥을 다지고 있습니다. 네, 과연 2년 뒤에 과연 누가 웃고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맥스 카이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알트코인에 투자 안 한다. 비트코인만이 진정한 암호화폐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맥스 카이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언급을 계속해서 꾸준히 했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투데이에 따르게 되면 러시아 투데이 앵커, 비트코인 캐피탈 하이젠버그 캐피탈 창업자이자 유명 BTC 강세론자인 맥스 카이저가 최근 비트코인이 경마장에서 가장 빠른 말이기 때문에 좋아한다고 말한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 폴 튜터 존스의 의견에 동의한다 밝혔습니다. 네, 그는 비트코인이 금시가총액이 가까워질수록 비트코인 가격 상승 속도가 금을 훨씬 웃돌 것이라며 금값이 1달러 오를 때 비트코인은 35달러씩 오를 전망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금은 중앙은행 그리고 월가은행의 부패에 맞서는 보험이다. 특히 비트코인이 그렇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네, 이어서 비트코인이 유일한 진짜 암호화폐이며 비트코인을 흉내낼 뿐인 알트코인에 투자하지 않는다. 네,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BSV, XRP 그리고 다른 5,000개 코인도 다 먹튀일 뿐이다 주장을 했습니다. 네, 맥스 카이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1달러에 거래될 때부터 비트코인을 홍보해온 인물인데 그는 부패한 은행가들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비트코인이었다고 설명하고 향후 비트코인이 40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었죠. 네, 맥스 카이저 같은 부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비트코인 빼고는 다 무가치하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지금 발행 목적 자체가 너무나 다르죠. 지금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탈중앙화를 표방하며 중앙정부의 컨트롤을 받지 않겠다. 라는
화폐가 되겠다라고 나왔지만 지금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으로서의 역할을 완전하게 안전하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죠.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시가총액 3위의 리플 XRP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 국경 간 송금 결제에 도움이 되는 브릿지 통화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메디블록이라든지 다른 뭐 이오스 뭐 이런 코인들을 보게 되면은 비트코인과는 굉장히 다른 방향의 이런 목적성을 가지고 발행된 코인이죠. 지금 물론 그 비트코인의 더미넌스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의 가격 상관관계에서 이제 벗어날 수가 없긴 하지만 뭐 대규모 자금이 들어오거나 비트코인 더미넌스가 좀 하락을 하게 되면은 각자의 호재에 따라서 이런 개별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이렇게 비트코인장 다른 알트코인은 다 쓸모없다, 이러한 이분법적인 관점은 조금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해리포터의 조자가 아니죠.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해리포터의 이제 저자이죠. 대량 이더리움을 보유 중이다. 계속 트윗으로 장난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해리포터의 저자인 조앤 K 롤링이 전날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 커뮤니티에 합류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가 보유한 대량의 이더리움을 위해 비트코인으로 낚시질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것도 농담이다, 장난질을 계속 치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저스틴 선 트론 창시자는 혹시 트론을 아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앞서 롤링은 트위터에서 그러면 비트코인이 무엇인지 설명해달라 요청을 했고, 이에 일론 머스크라든지 비탈릭 부테린 등 다양한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열렬하게 설명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 저자 이제 조앤 K 롤링 굉장히 심심한가 봅니다. 네, 관심 받고 싶은 모습이 굉장히 보이죠. 네, 이분 같은 경우는 목소리가 계속 갈라지네요. 아침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듯 보이고 어떨 때는 없는 듯 보이고 장난도 쳤다가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요 정도면은 그래도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더리움뿐만 아니고 비트코인이나 다른 메이저 코인들 일부분 정도는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보는 게 아닐까, 네,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네, 매일같이 지금 리브라에 관한 소식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비자의 CEO가 리브라 재합류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고려 중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죠. 네, 비자 같은 경우는 리브라가 이제 각국의 중앙 정부로부터 문매를 맞고 있을 때 본인에게 불똥 튈까봐 이제 좀 발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리브라가 이제 조금은 변화하는 모습, 정부와 발맞춰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리브라 소사이어티에 이제 리브라 연합에 계속해서 신규 그 기업들도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비자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결제 회사 비자 알프레드 켈리 비자 CEO가 이제 페이스북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 리브라 재합류 문제와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고민 중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는 디지털 화폐 시장 잠재력이 매우 높다 생각을 한다며 비자는 이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적절한 시장 진출 시기를 모색 중이다. 특히 리브라의 경우 향후 해당 프로젝트 계획이나 지불 시스템 관련 개선 방안에 관심이 많다며, 암호화폐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지만 리브라 프로젝트 합류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고 고민 중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비자 같은 경우는 리브라 협회 창립 회원으로 이제 활동을 했으나 지난해 탈퇴한 바 있었죠. 네, 지금 리브라가 이제 통합 바스켓에서 단일 바스켓 백서를 수정하고 많이 정부와 발맞춰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만큼 탈퇴했던 기업들도 다시 한번 재합류의 가능성, 리브라도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죠. 충분히 이해하면서 오면 감사합니다,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리브라가 이제 정상적으로 작년에 이런 커리큘럼대로 간다면은 이제 이번 연도 안에 아니면은 하반기쯤에 이제 정식 상용화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번 연도가 한 7개월 정도 남았는데 제가 봤을 땐 이번 연도 안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갑자기 그것도 생각이 나네요. 이번 연도 안에 이제 리브라가 이렇게 정식으로 출시된다, 출시 안 된다, 이런 선물 시장도 있었죠. 네, 여기서 베팅해서 이제 돈 버는 건데 그런 선물 파생 상품이 나올 만큼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미국의 정부 기관인 소비자금융보호국이 이제 리플 은행 산업에 더 많은 투명성을 제공할 수 있다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인 CFPB 관계자들은 리플과 XRP가 송금 산업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전자자금송금법에 따른 국제 송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CFPB 보고서는 리플과 같은 디지털 자산 회사의 성장 등 송금 시장의 신흥 발전을 추적해왔다 밝히고 있는데요. 네, 이 보고서는 XRP가 이러한 송금 결제에 사용될 수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보도에 따르게 되면 이제 은행들과 신용조합들이 송금 및 기타 국경을 초월한 송금을 위해 폐쇄적인 네트워크 지불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송금을 하는 기관이 제3자 수수료와 환율을 정확히 알 수 있는 표준화와 용이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또한 WIFT의 이제 GPI 제품이나 리플의 이제 제품군을 확대 채택하면 은행과 신용조합이 송금 전에 송금받는 사람이 받을 정확한 최종 금액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네, 지금 미 정부 기관에서도 리플 XRP에 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 암호화폐 통틀어서 리플만큼 그리고 정부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암호화폐가 있나 싶습니다. 비트코인 빼고요. 네, 있나 싶습니다. 네, 굉장히 그만큼 리플사의 산업, 리플의 솔루션 굉장히 확장되고 확실한 솔루션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반해서 지금 XRP의 가격이 정말 네, 꿈쩍도 안 하니 0.2달러에서 누가 박제시켜 놓은 것 같죠? 네, 못으로 이제 박아 놓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과연 리플 XRP 이번 연도 어떠한 퍼포먼스 한번 보여줄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여태까지 쌓였던 호재만큼이나 높게 상승하는 XRP의 가격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맥스 같은 경우는 서버가 일시적으로 다운됐었다고 합니다. 최대한 빨리 복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은 복구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런 선물 시장에서 굉장히 네, 서버가 일시적으로 다운됐다는 거는 그 트레이더들에게 큰 타격이겠죠. 신뢰의 문제인 만큼 비트맥스 측에서 이에 관해서 잘 해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네, 전날과 같은 50포인트를 기록했는데요. 중립 단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 심리가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 볼 수가 있겠는데 5월 들어서 계속해서 상승을 하며 50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5월도 얼마 안 남았죠. 한 10일 남았는데요. 5월이 지나기 전에 이제 그 6월의 시작은 한 70 정도에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0.9% 상승하며 1190만원대, 2위에 이더리움이 0.63% 상승하며 26만 2천원대, 3위에 리플 XRP가 0.48% 상승하며 251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때는 이제 시가총액 4위의 테더가 3위까지 오르면서 3위의 왕자를 XRP가 뺏기는가 싶었는데 다시 되찾은 모습이죠.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66.9%로 암호화폐 시장에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